잼아! 원래 집 앞에 있는 카페 가서 친구한테 편지도 쓰고 뭐 책도 읽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집 앞에 있는 카페에 원두가 저희 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원두로 커피를 내려 마시면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냥 집으로 왔고 이제 집에서 하지만 카페에 온 것처럼 할 일을 해볼게요. 아이맥스로 인사이드 아웃 2 보러 왔습니다. Feel wonder. 지난주에 인사이드 아웃 2 영화를 보고 계속 이렇게 생각에 빠졌어요. 영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인사이드 아웃 1이 진짜 좋았거든요. 인사이드 아웃 1이 나왔던 게 2015년도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해에 진짜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그 영화들 중에서도 2015년 그 올해의 영화로 인사이드 아웃 1을 뽑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2015년에 그 보이후드, 그 버드맨, 코미디 영화 중에 그 스파이라는 영화도 그때 나왔었고 매드맥스 그때 나왔고 진짜 멋있는 영화, 정말 약간 영화사에 남을 법한 영화들이 그때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인사이드 아웃 1을 보고 나서 진짜 일주일 동안 울었어요. 정말로 막 가만히 멍 때리다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건드렸어, 확실히. 스포주의. 많은 분들이 인사이드 아웃 1에서 그 빙봉이 조이를 본부로 돌려보내려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 장면을 되게 가장 슬픈 장면으로 뽑는데 저는 거기서는 안 울었거든요. 제가 오열했던 포인트는 그 라일리의 원숭이 섬이 무너질 때예요. 영화를 보고 나와서도 막 내 원숭이 섬은 언제 무너졌지? 맞아, 나에게도 원숭이 섬이 있었는데 이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인사이드 아웃 2를 이번에 보고 나와서 진짜 역시나 2도 잘 설명했다.
좋은 영화다 하고 거기서 끝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감흥이 없지? 감명은 깊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와닿은 게 없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늙어서 그런 것 같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역시나 스포입니다. 그 불안이를 다루는 방법을 이미 알아버린 나이가 되니까 그 라일리의 엄마 아빠들처럼 감정들이 막 큰 기복 없이 이렇게 위원회를 열듯이 토의를 하듯이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이 감정들이 막 고군분투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와서 그게 건드려지지 않은 거죠. 라일리의 이야기가. 그럼에도 그 라일리가 자기 증명을 위해서 처음으로 그런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를 마주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지금 원래 살던 터전을 버리고 캐나다에서 살면서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끝없이 자기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맞아 나도 핏인 해야 되는데 되게 비슷하다라고 느꼈지만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아버린 어른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이거를 영화 보고 난 직후에는 별 생각이 없다가 자기 전에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사이드 아웃 영화를 본 친구들하고 영화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어떻게 느꼈는지, 무슨 감정이 들었는지. 내가 결국엔 늙어서 그런 거다라는 결론을 마주하고 나니까 영화가 계속 이제 다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래서 결국에는 불안이의 어떤 모든 계획들과 불안이가 주관적으로 했던 어떤 라일리의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불안이도 라일리를 사랑해서였다. 그래서 모든 감정들이 미숙하지만 라일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조이 기준에서 좋은 기억들만 의식의 호수에 담그고 잊혀지고 싶은 기억은 무의식으로 던져버렸잖아요. 하지만 빙봉이가 사라졌던 그 망각의 틈은 아니고 어쨌든 사라지지 않고 쌓여있는 무의식에 계속 버려진 채로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감정들이 일을 할 때는 의식의 강에 흐르는 것들이 뭐 피자, 브로콜리 이런 어떤 파편화된 대상들만 있었는데 감정들이 배운 거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별로 아름답지 않은 기억들도 결국에는 의식의 강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이 호수에 모여서 신념이 된다. 어떤 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걸 배운 거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닌가요?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결론을 맺어주는 영화가 있다니 약간 교과서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거는 기쁨이, 깍지리, 그리고 두려움, 삐어 걔네들이 본부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다가 결국에는 파우치가 가지고 있는 폭탄으로 돌아오잖아요. 너무 쉬운 방법이 아니었나. 왜냐면 원에서는 본부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상상 속의 친구 빙봉이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힘들게 본부로 돌아왔는데 너무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본부로 돌아온 게 아닐까? 이유가 있나? 이런 걸 좀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왜 하필 파우치에서 주는 폭탄 하나. 그래서 파우치를 부르기만 하면 나오는 어떤 그 주머니 속의 물건으로 손쉽게 돌아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브레인스토밍 할 때 아이디어들이 막 이렇게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 그게 너무 아이디어가 좋았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크기가 커지고 전구가 되게 큰 전구가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매개체로 해서 감정이들이 돌아왔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니면 그 라일리가 창피해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밴드를 안 좋아하는 식으로 말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밴드가 어떤 역할을 했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라일리 기준에서는 진짜 좋아하는 밴드인데 그 밴드가 순식간에 버림을 받았잖아요. 버림을 받고 난 직후에 어떤 밴드의 모습이 라일리 내면 속에서 다뤄져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저는 정말 교과서적인 좋은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나 이 인사이드 아웃의 스토리들은 내가 계속 좋아하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에 2를 보면서 앞으로 3가 나오고 4가 나오고 뭐 계속 나온다 하면 이 시리즈를 나는 계속 좋아하고 계속 챙겨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넷플릭스에 있는 굿플레이스라는 미드를 진짜 좋아해요. 한 제가 5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어떤 저에게 있어서 해답을 준 것 같은 교과서적인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드라마에 있어서는 굿플레이스, 영화에 있어서는 인사이드 아웃이다.